연주를 해주셨던 박광현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오늘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실 거니까요. 네, 박광현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2부 때는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온의 역사부터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소개,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다른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타 연주자이신 여러분들한테 되려 기타가 다 똑같은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네,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2부 안에서도 저희가 역사편이 있고 그다음에 카온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네, 역사편을 저희 박광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냥 카온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기 소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카온을 혹시 오늘 처음 보는 분 계신가요? 혹시? 처음 보는 분 계시네요. 그러면 혹시 쳐보셨던 분 계시나요? 혹시? 그렇군요. 네, 카온이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무슨 상자 같기도 하고 의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나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카온이라는 악기는 전통 악기예요. 어떤 나라예요. 이 어떤 나라를 살짝 맞추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페루의 악기예요. 페루 다 아시죠? 머릿속에 딱 지도가 딱 그려지지 않나요? 여기 페루 딱. 네. 장난이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북미가 있으면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페루의 전통 악기예요. 예를 들면 장구 이런 게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것처럼 페루라는 나라의 전통 악기인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페루가 이제 옛날에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사실 카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스페인을 되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왜냐면 스페인에서 카온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스페인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페루가 스페인의 식민지던 시절에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의 현지인들을 다 이렇게 몰살을 했겠죠. 몰살을 하고 거기서 이제 커피콩이나 이렇게 사탕수수를 재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력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네, 이쪽이 미국이고요. 네, 이쪽이 페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에서 이제 노역을 이제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스페인의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로. 이런 뼈아픈 역사 아시죠? 흑인 노예들을 페루로 이주시켜서 아프리카에서 페루로 이주한 흑인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아프로 페루라고 합니다. 아프로를 보통 흑인 사람들 지칭하는 말이 아프로고, 페루비안은 페루 사람들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프로 페루비안들이 1800년도부터 처음 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 흑인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무 힘이 드는데 노래도 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은데 악기를 못 치게 했대요. 이제 악기를 치고 놀 시간이 어딨냐, 너희들이 노예인데 일을 해야지, 너희는 일하는 기계야, 인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박해를 받다 보니까 가죽으로 된 악기는 다 찢어버리고, 이제 타악기를 워낙 좋아하는 아프리카 민족인데 칠 수 없으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옆에 있던 커피콩 상자, 사과 갯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앉아서 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악기 연주하고 있던 거 아니야? 하면 악기가 없는데 무슨 소리시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겠죠. 그래서 페루에서 처음 시작한 카온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그냥 나무 상자를 두드린 데서부터 시작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두면 나중에 좀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겠죠. 야, 이게 카온이라 겠네 말이야,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페루식 카온은 예를 들면 이런 소리가 났어요. 지금 아까 제가 쳐서 다 소리를 들어줬잖아요. 원래 페루식 카온은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냥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요즘 현재 나오는 유통되는 카온 중에서도 페루식 카온이라고 해서 이런 나무통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악기도 있고요. 근데 이 페루에서 시작한 카온을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인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누구죠? 아시나요? 네, 파코 데 루치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 분? 네네, 들어보셨네요. 파코 데 루치아라는 이제 플라멩코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가, 이제 플라멩코라는 음악에서는 원래 클래식 기타, 이제 플라멩코 집시 기타랑 이제 팔마스라고 해서 악수와 발구름을 이용한 타악기적인 효과를 내면서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타악기의 개념이 집시 음악, 플라멩코 음악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파코 데 루치아라는 그 분께서 본인의 앨범에 처음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카온을. 그래서 아까 이 나무 소리 나는 카온에서 안에 기타줄 와이어를
안에 나중에 다들 이제 수업하실 때 보실 텐데 내부 구멍에 이렇게 기타처럼 생겼죠. 내부 사운드 홀이 있고 사운드 홀 안에 기타 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기타 줄이 내부에 V자 형태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랑 비슷한 느낌의 이런 나무의 통울림과 이런 기타 줄의 이제 떨림이라 그러죠. 그게 같이 맞물려지면서 이런 소리가 나던 카온이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도 처음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 기타랑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가 카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카온이라는 악기가 페루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 스페인에 거치면서 기타랑 연주를 대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발전이 된 소리겠죠. 나무의 통과 줄에 쇠로 된 줄의 울림을 이용한 악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파코 데 루치아가 1960년도에 자기 앨범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스페인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플라멩코나 집시 음악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마찬가지 페루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게 이제 위쪽으로는 쿠바 내지는 브라질 이런 쪽으로 해서 쿠바 음악이나 라틴 음악 계열에서 카온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게 점점 유럽에서 퍼지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는 뭐 팝 음악, 가요, 뭐 월드 뮤직 등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어떻게 카온의 역사가 좀 이제 머릿속에 좀 담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역사에 이어서 이 정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카온은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네, 페루식 카온 역사는 네, 17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사실상 활성화된 거는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기타와 어우러지는 어쿠스틱한 그런 공연에서 음악에서 같이 활용이 된 거는 불과 197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짧은 시간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됐죠. 사실 한국에서는 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고 이렇게 관심이 가는 그런 악기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이 카온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하냐면 휴대성이라고 해요. 네, 사실 뭐 여전히 크죠. 여전히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버스킹 하실 때 보면은 드럼 대신에 가운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드럼을 예전에는 정말 다 막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시고 뭐 컴팩트 사이즈 드럼들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들고 다니려면 지하철 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가운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밖에서 실외에서 거리에서 공연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악기로 네, 이렇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가운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차차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많이들 뭐 기타랑 많이 연주하는 네, 이렇게 뭐 스윙비트 네, 이런 연주를 이제 보통 하는데요. 플라멩코의 장단을 살짝 보여주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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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저도 이제 앞으로 박수를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좀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네, 그러니까 플라멩코 음악에서는 그렇게 베이스가 굉장히 강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 이제 팝 음악에서는 베이스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는데 플라멩코 음악에서는 베이스가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는 네, 약간 그 하이톤에서 나는 이런 와이어의 떨림으로 나는 사운드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기타도 연주하실 때 보면 태핑을 하시잖아요. 그거랑 조금 조화를 좀 의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요거를 잠깐 요거과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스네어 그 안에 기타줄을 넣은 가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에 오게 되면서 결국 기타줄을 넣은 가운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각 나라의 좀 대중적이었던 그런 음악에 맞춰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가운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따가 수업을 하실 때 본인이 앉은 가운에 한번 앉아서 이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가운은 안에 기타 줄이 장착이 된 가운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기타 줄이 있고요. 지금 이 가운 같은 경우에는 드럼, 스네어 드럼 아시죠? 네, 스네어 드럼 보면은 이제 안에 스네어 와이어가 있는데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벽에다 붙이게 되면서 그거가 나는 마찰음으로 내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명칭을 스네어 가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카운의 두 종류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스트링 가운, 네, 기타 스트링이 들어갔다고 해서 스트링 가운이고, 요거는 그 안에 있는 스네어 와이어를 넣었다고 해서 스네어 가운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가운을 연주하실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기타 연주자로서 자기의 파트너가 카운 연주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제 기타 연주자가 뭐 리드를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때 내 연주에 이런 가운이 나는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되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사실은 그냥 그 카운이랑 그 카운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정도지만, 이제 카운이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시면 그런 것들을 좀 지식과 정보가 생길 것 같습니다.